한경습관 성공의 꿈 한경습관 성공의 꿈 한경습관 한경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인사이트의 한강치입니다. 보통 산업 분리에서 콜링크라이프는 1차 산업을 농업, 2차 산업을 제조업, 3차 산업을 서비스로 분리됐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6차 산업을 지향하는 아주 특이한 기업이 있어서 오늘은 그 현지에 와서 직접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좌우명은 위기일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창업 후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자면 창업 후 3개월 만에 IMF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차입을 더해서 규모를 늘려서 다시 기회로 만들었던 그 기업과 경험이 좌우명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대지문화원. 뭐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도 언론에 있으면서 상당히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감이 있는데요. 먼저 기업부터 대표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대지문화원은 6차 산업체의 안테나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에서 생산되는 1차 산업, 그 다음에 그 생산물을 가공하는 2차, 그 2차 산업을 다시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판매 및 서비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일을 합쳐서 6차 산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직거래를 통해서 안심, 안전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만든 안테나숍입니다. 네. 지금 이제 기업을 그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는 아무래도 그 시청자분 입장에서 보면 6차 산업이 뭔가 하는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들도 뭐 경제이론을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는 1차, 2차 산업은 잘 알더라도 6차 산업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요. 대표님께서 네. 보다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전적인 정의는 농업,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유무형의 그 자산을 활용해서 네네. 2차, 3차까지 융복합해서 1차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6차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1, 2, 3이란 숫자를 더해도 6이 나오고 아, 그렇습니까? 곱해도 6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에서는 곱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이제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더하면은 뭐 36차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로 시너지 효과를 보자고 이제 그 곱한 의미를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축산업 중에서도 양돈업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저희가 하는 회사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종돈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돼지 키우는 일 중에 네. 종자돼지를 만드는 종돈업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부색 사업으로 인공수정센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을 통한 종돈 개량, 네. 그다음에 농가의 종돈 보급, 그다음에 이제 다시 비육돈 키우는 사업,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돼지들이 시집을 가서 비육돈을 생산해 놓으면 그걸 다시 계열화 사업을 통해서 매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맛있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2차는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3차는 이 돼지문화원에 뭐 이제 보셨다시피 카페, 갤러리, 식당,
그다음에 연회장, 세미나실, 펜션 여러 가지 그 이제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 제품들을 이제 홍보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든 그런 장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지문화원 했을 때 제가 이름이 독특한 것은 대지, 일반적인 인식, 네. 그리고 문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사실 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는 우리가 과거에 그 시골에서 보면 대지 하면 그런 개념과 문화하면 아주 고급스러운 개념, 이거를 융합시켰다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된 배경이랄까? 그런 걸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더럽고 돼지가 바보고 뭐 미련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돼지 키우는데 평생을 걸고 사는 입장에서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네. 또는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그런 인식을 좀 불식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거를 접목을 시켰을 때 좀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그 문화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 갤러리로 해서 갤러리에 돼지와 관련된 작품들 전시하고 그림이니 뭐 서예, 그다음에 사진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무료로 대관을 하면서 그분들이 찾아와서 즐기면서 문화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복합이 그 접목이 될 수 있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많이 이제 제 당초 의도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방송을 위해서 여쪽에 내려갔었는데요. 저를 처음 접해준 게 독특한 돼지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해서 돼지를 이렇게 적어지 않았습니다는 아까 그 이상한 돼지, 이렇게 작고 목이 톡한 네. 돼지, 아주 예쁜 돼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독특한 돼지 종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돼지문화원이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선입견이 돼지가 막 그 우글우글 있고 뭐 축사가 옆에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상업적인 돼지는 뭐 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 이런 그 품종들이 있는데 여기서 키우는 돼지들은 지금 저희가 상업적으로 키우는 돼지들은 농장이 주변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 방역 관계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에다가 사업장을 둘 수는 없어서 3km, 7k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업장이 있어서 그 상업적인 사육하는 돼지들은 그쪽에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예로부터 그 애완용으로 키웠던 그래서 체구가 커봐야 40kg 뭐 이렇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크는 그런 특별한 돼지들을 여기서는 이제 볼거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이런 그 독특한 문화, 또 융통합 관련된 돼지와 문화 해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부분을 서로 융합시키는 거, 그런 게 창조경제 요체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뭐 창조경제 개념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조경제 개념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늘 이제 우리가 해오던 일을 어떤 새로운 정부의 트렌드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조어라고 보는데요. 네네. 저는 평소에도 창조, 그다음에 뭐 융복합, 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고정관념을 깨고 어떠한 일을 합쳐서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창조경제라고 보고요. 왜 발명품을 만들 때도 보면 뭘 이렇게 기능을 붙여서 향상시키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있는데 특히 농업이 그동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1차, 2차를 당연히 붙였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그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그 선입견까지 깨면서 이걸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창조경제라고 저는 자부하죠. 그래서 선입견을 깨고 융복합을 시키는 그런 일이 농업에서 가장 쉽다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직접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그런 것을 시청자분한테 장 대표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보다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경제가 이렇게 구현돼서 나올까? 그럼 몇 가지 돼지문화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제품을 갖고 어떻게 하면 창조경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별됐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거 상품명을 보니까 수제 떡갈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기존에 그 우리가 떡갈비 오면 소고기 떡갈비 이렇게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제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제 떡갈비하고 여기 이제 몇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네네.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일단 어떤 가공품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섞이거나 안 좋은 걸 이렇게 가공을 하거나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가장 차별화할 수 있다는 거는 1등급 냉장 최고급 원료육을 사용한다는 거. 아, 그렇습니까? 네. 순도가 100%, 그러니까 뭐 섞지 않는다는 거. 네네. 뭐 전분을 섞는다거나 개육을 섞는다거나 어분을 섞는다거나 이런 제품이 아니고 네. 순수 돼지고기와 양념만 가지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화학약품을 첨가하지 않고 보존성이 그 대신 떨어지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그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방부제, 뭐 보존료 이런 걸 넣지 않기 때문에 네네. 가장 이제 독특한 안심 안전 먹거리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돼지고기 떡갈비가 있다는 거를 소비자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렇죠. 쇠고기 네네. 떡갈비가 있다는 건 아는데, 네네. 근데 이제 맛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훨씬 더 얕은 맛과 고소한 맛을 이제 느낄 수 있다고들 말씀하시고, 소고기 가격보다 돼지고기 가격이 훨씬 싸니까 네. 이제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 제품을 보면 그냥 그 단순히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돼지고기 생고기 같은 감이 있는데요. 이 브랜드를 보니까 돼지 햄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햄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뷔페 식당 같은 데서 먹을 수 있는 베이컨을 얘기하는데, 베이컨은 삼겹을 이렇게 훈제해서 썰어놓은 걸 베이컨이라고 그러고요. 네네. 또 목심 햄, 안심 햄, 뒷다리 햄 이렇게 가공해서 훈제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걸 다 햄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럼 요거는 다시 세분하자면 베이컨 햄입니다. 아, 베이컨 이게 햄. 삼겹살이거든요. 네네. 이 특징은 기계로 만들지 않고 보통 이제 큰 스모크 하우스라는 기계에다가 고기를 걸어서 이렇게 전기로 해서 약품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냄새를 만들고 찌는데, 저희는 숯불, 강원도 참숯을 활용한 화덕에서 아주 저온으로 긴 시간 동안 익혀서 네네. 아주 좀 고전적이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경제적이지 못한 방법이지만, 그리고 하나도 그 합성 첨가제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특별하고요. 그 대신 가격이 기계적으로 만든 것보다는 이제 높죠. 네네. 혹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의 지원도 너무 이 제조업을 만들거나 이런 쪽에 그 집중돼 있고 보이는 것만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런 그 대지문화과 관련 이런 제2, 제3의 대지문화 같은 이런 농업과 어떤 창조경제를 윤목시킨 이런 것이 지역사회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사실 차제를 위해서 좀 정부의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그동안 기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서운한 일도 많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는 농촌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네. 그전에는 뭐 생각했던 거 표출하기도 어려웠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6차 산업이나 창조 경제니 뭐 농업에 관광하니 이런 얘기를 해도 미친놈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전에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뭐 이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농업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원하는 방식이 이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뭐 자재를 사주거나 소비성, 뭐 하우스 대를 사는 뭐 그런 돈을 준다거나, 근데 그거보다 안 보이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이 젊어지고 그다음에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일을 하려면 반드시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적인 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직거래화, 상업농화, 관광농업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프라를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그 농촌이 변모하는, 네네. 그래서
또 다른 얘기인데 생산 경쟁은 기업이 하고, 그러니까 외국과의 그 경쟁은 기업에서 하고, 네. 큰 자동화 시설이나, 그리고 우리 농업농촌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농촌이니까 여기에는 관광, 그다음에 교류, 소통, 그리고 직거래, 옛날처럼 이제 찾아오는 고향 같은 그런 마을을 전국의 농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단타, 뭐 1년짜리 지원, 2년짜리 지원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아주 몇 년을 걸친 어느 마을을 어떻게 해서 그 중에 역량 있는 지도자를 발굴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을의 특색은 앞으로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좀 계도하고 그런 지도자를 발굴해서 가르쳐주고 지원했으면. 근데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일찍 와서 이쪽 지역의 그 지역 주민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대지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 형체를 그 지역의 형체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은 차원에서 사실상 이렇게 대지문화를 만들었다. 또 직접 제가 보기에도 그런 감이 좀 많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접에 이렇게 고용이라든가 이런 데 창출하는 쪽에 상당히 많이 그 장 대표님이 많이 기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농촌 지역의 창조경제, 창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전파하는, 경제 측면에서 전파하는, 도움되는 이런 쪽이 굉장히 큰 역할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점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농업, 농촌의 그 고용 인력이 이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 노령화돼서, 그러나 이제 제가 운영하는 방법은 노령자, 은퇴자를 이제 모셔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여성도 같이 차별하지 않고, 네네. 그리고 농업, 농촌에서 나오는 제품을 가능하면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로컬 푸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직거래 장터도 여기에 만들어져서 우리 동네 물건들이 들어와서 팔리게 하고 이제 그러고 싶은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그거 이제 같이 사는 상생의 방법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그 대지문화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 정부에서 뭐 경제민주화 이렇게 얘기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자 관계, 그러면 농촌에 있는 그 이런 대지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지문화원과 지역 주민들 간의 동반자 관계.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가족 친화적인 경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는 대지와 문화 결부시켜서 사실 이 대지문화원에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 전시회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뒤쪽에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넥타이들입니다. 넥타이 이렇게 보면 전부 대지 문화, 대지 문양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좀 뒤쪽에 스튜디오에 있는 내용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갤러리에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전시회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게 이제 소원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2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이제 바꾸는데 대부분 돼지에 관련된 돼지를 소재로 한 제품들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국에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그 넥타이 일러스트레이트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돼지를 소재로 하신 분들 작품을 많이 지금 걸어놨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돼지와 문화를 딱 해서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 아까 대표님께서 돼지가 좀 이렇게 좀 옛날의 생각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는 오늘 행운이 많이 올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러는데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농촌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 사실 취업이 어렵다, 고용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족 친화적 이렇게 경우에서 지금 대표님이 세심하게 지역 주민에 이렇게 취업을 했을 때는 본업을 갖고 있는 농업에 큰 지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에 업무랑 시간을 맞춰서 조정해 준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청년층들이 이쪽에 농촌 지역에 잘 머물러야 여러 가지로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뭐 교육시설이든 뭐든 해서
간접적인 시설이 좀 다 오면서 농촌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젊은 이 농촌 지역에 있는 이런 젊은 층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또 권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때는 축산을 전공하고 나오면 사료업계나 약품업계나 이런 넥타이 매는 직업으로 주로 갔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저도 역시 친구들이 다 그렇게 됐었는데 저만 농장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네네. 남들이 안 하는 일 그리고 희소 가치가 그러니까 남이 안 하니까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네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만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가치가 커진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 무슨 일을 할래? 그러면 주로 뭐 이렇게 사무나 아니면 뭐 서비스 직종, 뭐 엔터테인먼트 그런 대답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하고 딸이 둘 다 지금 축산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업농촌에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권유하지 않아도 걔네들이 입학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 가지 일만 하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서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거고 그러는 거지 처음부터 큰 걸 바라보지 말아라. 네네. 그리고 농촌에서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는 훨씬 쉽습니다. 큰 그룹에서 임원이 되기는 뭐 1000분의 1도 막 되고 그런다는데 농촌에 오면은 자기만 마음 먹으면 그냥 100% 지도자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지 않으려는 이공계를 선택해라. 하지 않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틀을 깨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라. 한 가지 일만 끝까지 가다 보면 승부가 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하면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 다른 분들의 성공한 사람일수록 결국은 먹거리에 네. 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뒤돌아가는 부분이 농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식사원과 관련된 분야인데요. 일적부터 대표님께서 이렇게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먹거리. 아까 이제 처음에 뭐 안심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쪽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주 인상이 깊었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방송 시간이 길면 좀 더 여쭙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는 항상 이 방송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께 대진문화원의 어떤 미래 내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경제의 표본이 되고 싶고요. 네네. 그 다음에 6차 산업의 성공 모델로 기억되고 싶고, 그럼 우리나라 농업 농촌이 저렇게 했더니 잘 살게 되더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보여주고 싶고요. 네네. 한 가지 이제 더 욕심이 있다면 우리 마을이, 그다음에 우리 원주시가, 적어도 강원도는 관광농업이나 관광축산업, 그다음에 직거래의 천국,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의 표본, 그런 거에 제가 대표 주자나 선도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장 대표님 장시간 동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6차 산업의 가장 성공적인 기업, 그것도 이렇게 천박한 농업 분야에서 6차 산업의 아주 대표적인 성공 인물로 다음에 한번 더 모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그 희망을 이렇게 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 대표님 말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렇게 기업,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이런 것을 얼만큼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애용하고 이렇게 사주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천박한 고약에서 대지문화원 같은 이런 것에 한국의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일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애용을 하고 이래야지 산업이 발전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뭐든지 산업이라는 건 공급이 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대진문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는 이런 기업들을 좀 잘 인식해줘서 우리가 애용할 수 있는 이런 그 국민의 자세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하고 깨트려서 벗어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융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고객 모두 요술 호스, 차량용 진공 청소기 다 무료로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 왜 필요할까?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빗길에 마주오던 차랑 사고가 났는데 그게 중과실 사고라서 내가 든 자동차 보험으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몇 천만 원 그냥 나갔죠.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3천만 원 한도, 법원 판결 벌금 2천만 원 한도, 정식 기소 시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당 500만 원 한도로 실손비례 보상해 드립니다. 여기에 운전 중 큰일을 당하셨다 해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2억 원, 운전 중 80% 이상 후유장애 시에도 2억 원 일시금 보장, 운전 중이 아니어도 상해 사망이나 80% 이상 후유장애 시 일시금 1,000만 원, 상해 80% 미만 후유장애 시 800만 원 한도로 보장해 드립니다. 보험료는 자가용 운전자 기준 20년 납 20년 만기, 만 18세부터 70세까지 똑같이 월 10,000원입니다. 삼성화재 무배당 운전보험 안심동행 10,000원의 감동 플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080-027-9900 상담 고객 모두 요술 호스, 차량용 진공 청소기 다 무료로 드립니다.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예시된 금액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다수계약 시 비례 보상되고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청약 미녹취,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성공의 꿈, 한경습관. 성공의 꿈, 한경습관. 성공의 꿈, 한경습관. 한경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